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는 일이 늘 신통치 못하여 늘상 부인에게 혼나는 것이 일이었지요. 오늘도 부인은 아침부터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으이그 인간아, 시집만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데리고 와서는 이날 이때까지 일평생을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이 손에 하루라도 구정물 묻히지 않는 날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송아지 배고프다 우는 소리 안 들려? 얼른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와야 소염물죽이라도 끓이지. 대체 뭐하고 있단 말이오? 화를 내는 부인을 뒤로하고 오늘도 남편은 손에는 낫을 들고 등에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 장가지를 모아 지게에 가득 싣고 내려오는데 산불이 나서 산에 연기와 불꽃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당황하여 서둘러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편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불길에 갇혀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불쌍한 생각이 든 남편이 나무 지게를 얼른 내려놓고 뛰어가서 사슴을 구해서는 산을 뛰쳐내려왔죠. 남편이 산 밑에서 그 사슴을 놓아주니 사슴은 고마운지 남편의 주위를 뱅뱅 돌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천만다행인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 산불은 모두 잡혔죠. 며칠 뒤 남편은 오늘도 부인에게 한 소리 듣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게에 나무가지를 한가득 싣고 산을 내려오는데 길가에 어떤 청년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불길 속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뵙고자 하니 같이 가시지요. 남편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산속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남편은 청년이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 안에 들어서 몇 개의 문을 지나니 넓디 넓은 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 백발노인이 남편을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사슴나라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아들이 산불에 갇혀 죽게 된 것을 구해주셔서 그 은공을 갚으려고 모셨습니다. 노인의 말에 남편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무리 짐승이라도 죽음을 당하는데 안 구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일은 못 됩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이 9대 독자인데 그런 은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 말씀하시오. 아닙니다. 저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뭐든지 한 가지만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내 성의입니다. 남편이 괜찮다 해도 굳이 소원을 말하라는 노인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 입을 열었죠. 제가 한 일이 은혜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소, 닭, 돼지, 개를 집에서 먹이는데 이놈들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 몰라 부인에게 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제가 짐승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요. 그게 소원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노인이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무어라 중얼거리자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남편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당신 소원대로 모든 짐승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시면 소, 돼지, 개, 닭 소리는 물론 날아다니는 새 소리, 기어다니는 벌레 소리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하니 눈앞의 노인과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무지게만 서 있었죠. 참으로 요상한 일이구나. 남편은 다시 나무지게를 들쳐매고 산을 내려왔죠. 그리곤 집문을 들어서니 개가 멍멍하고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의 귀에는 얘들아 우리 주인 온다. 그 소리에 소가 음미하고 우는데 아이고 오늘은 밭도 안 갈고 놀았더니 편하구나. 그 소리에 돼지가 꿀꿀 하는데 아이 배고파. 밥은 왜 안 주나? 그 소리에 닭이 꼭 끼어 우는데 오늘 해도 다 지는구나.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의 귀에 짐승들의 말소리가 다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은 날아다니는 새 소리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소를 몰다가 소가 피곤하다면 쉬게 하고 돼지가 배고프다면 밥을 주고 개가 낯선 사람 왔다면 나가보고 닭이 비가 올 것 같다면 비설거지하니 몹시 편하였고
부인에게도 덜 혼나니 참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부인과 같이 일을 하는데 개가 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서방, 우리 집 바깥 주인은 맘씨가 좋고 우리의 사정을 신기하게도 알아주는데 안주인은 까다롭고 소리만 질러대니? 그 말에 소가 대답했지요. 그래, 우리 주인은 내가 일하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알고 날 쉬게 해주는데 안주인은 맨날 날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아. 그 소리에 또 닭이 말했지요. 바깥 주인은 맨날 혼만 나고 참으로 불쌍해. 남편이 짐승들이 웃고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 저놈들이 저희들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맘대로 짓거리는구나. 에이, 이놈들아, 나는 다 알아듣는다. 남편은 그렇게 빙글빙글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 여보, 당신은 무엇 때문에 혼자 웃는 것이오? 아냐, 그런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이야기 좀 해봐. 부인이 다그치자 남편이 말을 할까 머뭇거리다 노인의 말이 생각났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죽는다는데 어찌 말하겠습니까? 남편은 정색을 하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게 아니오. 그 말에 부인이 화가 났는지 더 다그쳤습니다. 무슨 얘긴데 나에게 말 못할 게 뭐요? 아,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한테 속이는 게 있지요? 그게 뭐요? 평소 같았으면 무서운 부인에게 다 이야기했겠지만 죽는다니 남편은 부인에게 대들었지요. 내 죽어도 그 얘기는 못해. 나는 죽어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죽는데 당신한테 어찌 얘기하겠어? 죽어도 좋으니까 얼른 말해. 안 하면 내가 죽을 거요. 부인의 성화에 남편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저 말이지. 남편이 얘기를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개가 짖는 게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우리 바깥 주인은 참 등신이다, 등신. 말하면 자기가 죽는다며. 안주인 무서워 말하려는 것 좀 봐라. 개가 짖는 소리에 남편이 화가 나 말을 하다 말고 개를 빤히 쳐다보니 부인이 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개가 왜 갑자기 지랄을 하냐? 하면서 신발을 벗어 개에게 던지자 개가 도망가면서 옆에 있는 닭에게 말했지요. 야, 너는 주인이 죽는다는데도 왜 가만히 있니? 넌 왜 그리 무심하니? 어떻게든 말려야지. 그 소리에 닭이 한다는 말이 얘 놔둬라. 마누라가 저리 무서워서 말하면 죽는데도 말하려 하는 걸 보면 사내가 얼마나 못났냐. 그 말에 외양간의 돼지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저리 못났으니 부인 속은 오죽하겠어. 우리가 어찌 말리냐. 저리 구박받고 사는 것도 다 제 탓인데. 남편이 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짐승들마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지요. 에이, 이까짓 마누라. 내 오늘날까지 구박받고 살았는데 오늘은 못 참아. 무엇이라고? 마누라야, 못할 말이 있으면 있는 줄 알지. 뭐 내가 죽어도 좋으니 말하라고? 남편은 살면서 처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에 당황했지요. 남편도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있었다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이 심했네. 그렇게 두 부부는 화해하고 가축들을 잘 기르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절대 못할 말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궁금해도 듣고 싶어도 때로는 참는 것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닐까요? 부부라고 꼭 서로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